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과정 문지훈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유립스에서 2022년에 나온 연합학습과 관련된 어, 아, 프레임워크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을 활용하였고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서 좀 경량화된 내용을 경량화된 버전의 좀 더 프랙티컬한 사항을 가정한 논문입니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연합학습은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함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학습 방법입니다. 학습된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제 로컬 데이터 센터 간의 헤테로지니어스한 분포가 다른 성질로 인해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된 연합학습, 이제 Personalized Feature Learning은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 개인화된 모델 학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모델은 일반적으로 큰 신경망이고요. 처음부터 학습할 때 어, 높은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나 높은 커뮤니케이션 밴드위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 대규모 신경망은 적용하기 힘들고요. 실제로 이제 이 프랙티컬한 연합학습 시나리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자원이 적은 디바이스에서 연합학습 같은 경우 이런 모델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인코더로 여러 개의 이제 픽스드 프리트레인드 백본을 활용하고 이제 그 러너블한 레이어를 추가해서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 백본이 적용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융합하는 이제 경량화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프리트레인드 백본에 대한 간단한 프리미너리 연구가 있는데요. 고정 인코더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면 학습 단계에서 복잡한 계산이나 대규모 정성이 없기 때문에 코스트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픽스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생성된 편한 융합판을 학습하면 라운드나 통계나 매개 변수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실험을 보시면은 연합학습의 대표적인 방식인 패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이제 레지넷 18에 대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트레이닝 프롬 스크래치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아닌 이제 레지넷 18 자체를 가져와서 처음부터 학습하는 경우고요. 유징 원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 하나만 가지고 온 경우, 그리고 유징 3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3개 가지고 와서 적용한 방식입니다.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from scratch 학습하는 게 모든 레지던트의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하니 11밀리언은 가장 크고, 하나만 학습하거나 3개만 학습할 때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학습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러너블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 개수로서 0.13, 0.40. 이게 왜냐하면 한 개면 입력층이 0.13이고요. 세 개니까 0.13 곱하기 3 해서 대충 0.4mm의 4 밀리언 파라미터 개수가 뒤에 러너블 레이어의 파라미터 개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센트에 대해 프리트레인드 여러 모델을 사용한 것은 하나만 사용한 것보다 입력 샘플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 본 논문은 이제 해당 방법을 위해 좀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활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연합학습은 클라이언트들의 정보 교환은 이제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를 교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이제 모델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다 보니 모델이 크면 클수록 높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발생하고 높은 커뮤니케이션 밴드위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트웨이 페더럴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더 나은 개인화된 표현 능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통적인 기본 저식을 공유할 적절한 이제 전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존의 파라미터였지만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채택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갖는 특징은 흥분값이고요. 표현이 인베딩인 벡터 유형입니다. 즉 우측 그림을 보시면 각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은 각 구별되는 클래스로 보시면 되고요. 해당 색깔의 동그라미들은 그 피처 스페이스에 있는 클래스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검은색 점들이 이제 그 피처 샘플들의 평균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C1, C2, C3가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에 해당하는 클래스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공유해서 다양한 학습 도메인에서 더 나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해당 제안하는 방식인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세월드는 N명까지 있고요. KDA 프리트레인드 백본 RK를 갖고
세타로 parameterized current projection 네트워크 HGS. 이게 이제 런어블 레이어가 되겠죠. 첫 번째로 로컬 업데이트입니다. K의 프리트레인드 백본에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어, 하나의 샘플에서 이제 추출되면 K의 레프레젠테이션 RKX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 이렇게 백본에서 나온 거니까 K개의 백본이 K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겠죠. 레프레젠테이션 컨캣해서 러너블 레이어인 프로젝션 네이터의 입력으로 추가합니다. 레프레젠 네트워크를 첨가해서 프로젝트된 레프레젠테이션을 ZX라고 명명합니다. 프로토타입은 이제 로컬 프로토타입과 글로벌 프로토타입 두 종류로 가집니다. 클라이언트 I가 보면 클래스 J의 모든 샘플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의 평균은 이제 로컬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클래스 J를 보유한 클라이언트들의 로컬 프로토타입의 평균은 글로벌 프로토타입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프로토타입은 로컬에서 구할 수 있지만 글로벌 프로토타입은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프로토타입과 로컬 프로토타입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는 로컬 프로토타입을 서버로 전송하는 우측과 같은 과정을 갖습니다. 이제 프로토타입 와이즈 컨트라스팅 로스 여가 이제 여기서 제한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두 가지 프로토타입 베이스 로스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I의 ZX 이전에 얘기했던 표현 벡터와 프로젝티드 된 표현 벡터와 글로벌 프로토타입과의 컨트라스팅 로스가 있고요. 로컬 프로토타입 베이스 로스로서 이제 클래스 I의 ZX 표현 벡터와 모든 클라이언트의 로컬 프로토타입과의 컨트라스티브 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식은 일반적인 컨트라스티브 로스에서 활용하는 로스와 비슷하게 작동하고요. 맨 아래 식이 이제 최종 로스로서 두 가지 로스를 더함으로써 로컬 업데이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백분에서 나온 레이어를 이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의 각 K개의 레프레젠테이션 컴퓨트하여 플래시 네트워크에 넣고 거기서 출력된 ZX를 평균화한 것이 같은 클래스끼리 평균한 것이 로컬 클래스 프로토타입이고 그 로컬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한 번 더 모든 클라이언트들에서 평균한 것이 글로벌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프로토타입 로스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글로벌 프로토타입 베이스 로스는 클라이언트 M이라는 클라이언트가 ZX를 어, 클래스 1, 3, 4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클래스를 1, 3, 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3, 4에 대한 레퍼런스만 나오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글로벌 프로토타입 검은색 테두리에 되어 있는 글로벌 프로토타입 1, 2, 3, 4, 5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합니다. 글로벌 프로토타입은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클래스 개수겠죠. 여기서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1, 2, 3, 4, 5 클래스 중에 몇 개를 갖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부터 ZX와 글로벌 프로토타입과의 로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1번은 1번과 가깝게, 1번이 아닌 것들과는 멀게, 3번도 3번과 가깝게 아닌 것들은 멀게 이렇게 글로벌 프로토타입 로스를 구합니다. 그 다음은 로컬 프로토타입 베이스 로스입니다. 똑같이 클라이언트 M은 1, 3, 4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점은 클라이언트 0번부터 본인을 제외한 M-1번까지 로컬 프로토타입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0번은 클래스를 뭐 1, 2, 3, 4, 5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1, 2, 3, 4, 5와 다 컨테스트 것을 수행하고요. 쭉 가다가 이제 N-1번 보시면 이제 1, 3번이 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N-1은 2, 4, 5 클래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 3은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대신하여서 1, 2, 3, 4, 5를 다 맞춰 주어서 이제 클라이언트 M과 또 컨트라스트 로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거를 서메이션 해서 로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론과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컨트라스트 로스만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 로스는 아무래도 명확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디시전 바운더리보단 시밀러리티를 학습하는 데서 적합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추론을 하는데 클래스 네트워크의 출력과 해당 클라이언트의 모든 로컬 프로토타입 간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여서 유사도 점수가 가장 큰 클래스로 예측을 합니다. 뭐 최근 이제 제안하는 패드, PCL에 대한 알고리즘 수도 코드입니다. 오른쪽은 네.
실험입니다. 데이터셋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하고요. 디짓 데이터셋, 이제 MNIST, USPS, SPHN, SYN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큰 숫자 데이터셋을 일컬어서 디짓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오피스 텍, 오피스 칼텍 펜으로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의 서로 다른 피처 특징을 갖는 헤드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메인넷으로 라벨은 동일하지만 라벨은 동일하지만 이제 피처들이 조금씩 다른 이러한 핵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non IID 세팅, 저희 헤테로지니어스 세팅을 가정하기 위해 총 세 가지의 경우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처 시프트 non IID입니다. 여기서는 클라이언트를 다 한 명으로 가정을 하였고 클라이언트가 소유한 데이터 세트는 동일한 레이블 분포를 갖지만 피처 분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도메인넷을 기준으로 클라이언트 1번과 2번은 뭐 에어플레인과 클락과 X에 대한 X 3개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1번은 뭐 캐치, 리얼에 대한 이제 3개의 라벨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 2번은 캡처, 페인팅 뭐 이런 거에 대한 피처가 다른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라벨 시프트는 이제 반대로 동일한 피처 분포가 같지만 레이블 분포가 다른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에서 알파가 있는 디리클레 디스트리뷰션으로 시뮬레이션을 됩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시프트가 된 경우는 이제 디짓 오피스 도메인에서 클라이언트를 5명, 4명, 6명으로 가정을 했고요. 둘 다 분포가 다르고 실제 시나리오에 가장 부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유한 디테일은 이제 모든 경우에서 백번으로 Quick Draw Aircraft CU40로 프리트레인드 된 레지넨 18을 사용합니다. 컴패리즌들은 백번 다음에 프로젝션 네트워크와 클래시파이어 두 개의 플리컨치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패드 PCL의 경우 백번 다음에 하나의 플리컨치 레이어인 프로젝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즉 클래시파이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이제 실험했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트 어큐러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BB열은 이제 싱글 백본, 이제 멀티플 백본 이렇게 나뉜 경우고요. 이제 number of communication 파라미터들은 이제 서버와 통신할 때 통신하는 파라미터이겠습니다. 패드 프로토와 hours 되어 있는 패드 PCL은 프로토타입을 공유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양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성능이 좋게 웬만해서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오고요. 유일하게 이제 패드 프로토와 이제 USPS의 멀티플 헤드 부분에서 조금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출리티 정도에 따른 성능입니다. 디리클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라벨 시프트 non IID 환경을 설정하였습니다. 알파는 non IID 정도를 뜻하고 낮을수록 데이터 불균형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가장 높아지고 여러 알파 단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수에 따른 성능입니다. 클라이언트가 5명에서부터 80명까지 클라이언트가 수가 달라질 때와 비교를 하였는데요. 패드 에버리지보다 평균 약 15% 높고 클라이언트 수가 커질수록 동일하게 성능이 일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백본을 조합했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레지던트 18만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어차피 결국 특정 사이즈의 레프레젠티에만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프리트레인드 모델 조합하여 백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셋에 따라 다른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결국 이 적절한 프리트레인드 모델 조합은 더욱 이제 향상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로스 타입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로스 센트럴 로스, 크로스 센트럴 로스와 크로스 디스트라고 하여서 프레소 타입과 이제 ZX의 거리를 L2 디스턴스를 비교했을 때를 로스로 활용했을 때입니다.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일반적인 ZX와 본인의 그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로스고요. 여기서도 이제 제한하는 게 가장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적용에 따른 제스처 표시는 피처 시프트나 라벨 시프트, 피처와 라벨 동시에 시프트 했을 때 글로벌 로스만 사용한 것보다 또는 로컬만 사용했을 때보다 둘 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남으로써 이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로컬 프로토타입으로서 둘 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과도한 계산 및 통신 요구 사항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러너블한 피처, 익스트라를 대체하여 픽스드 프리트레인드 백본으로 여러 신경망을 활용하는 라이트웨이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백본을 생성하는 일반적인 표현을 각 클라이언트에 맞게 사용자 지정하기 위해서 클래스별 프로토타입이 파라미터 대신 서버가 공유되고요. 프로토타입에서 공유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로컬 업데이트 중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활용하는 패드 PC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